새 정부 혁신위에서 달라지는 주택 공급 정책을 만든다고 합니다. 100일 안에 달라지는 새로운 주택 공급 방식으로 기존에 이어졌던 공공주도 방식이 아닌 민간주도형, 그래서 민간에서 주도하고 공공이 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주거 품질을 향상시키는 주택 공급 방향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지 정책은 무엇입니까? 국민의 주거 안정입니다. 이 주거 안정이 해결이 돼야지 복지 정책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거 안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집을 만들어주는 것도 주거 안정이 되겠죠. 그리고 시세가 급등하거나 시세가 급락을 하는 이러한 가격적인 부분, 시세적인 부분들도 주거 정책, 주거 복지에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지, 사실 선심성으로 포퓰리즘에 의한 돈을 지급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네, 길거리에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죠.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복지 정책은 무엇입니까? 일자리 정책이죠. 돈을 주는 것은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두 번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거 안정, 주거 안정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복지 정책.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복지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계획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이제 주택 공급 혁신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50만 호 이거는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 겁니다.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만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우리가 5년 안에 모든 것을 속전속결한다는 뭔가의 중압감에 쌓여가지고 무조건 뭔가를 대충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10년 혹은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주택 정책을 만드는 것이, 공급 계획을 만드는 것이 저는 보다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재값 그렇게 올랐는데 현장들 다 지금 중단되고 있는데 어떻게 250만 원 만들겠습니까?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안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주택 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16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3달 안에 지금 거의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좀 참여를 하죠, 전문가들. 그리고 250만 호 주택 공급 밑그림, 민간 전문가들이 그린다. 기존에는 공공이죠. 공공 방식이 주도하는 형식이었죠.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인데, 사실 주택 공급이라는 것은 공공성을 가집니다. 우리 은행 산업하고 마찬가지죠. 은행은 단순히 이윤을 창출하는 민간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죠. 100%. 거기는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주택 정책과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정책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은행 이런 산업들은 공공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공공에 의존해서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질의 주택 공급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양질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사실 양질의 주택이죠. 맨날 임대주택이나 만들고 다 공실을 만들고, 그 공실이 만들어진 것을 세금으로 채워넣는 이러한 비생산적인 요소들이 계속 반복됐었는데, 이제는 민간 전문가들이 그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위에는 대표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신교원 이분들, 권대중 이분들하고 박재홍 이런 분들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저는 이건과 같습니다. 지금 양질의 일자리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중심을 둬야 할 것 같아요. 양질의 일자리. 이 부분이죠. 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역세권으로 가야 됩니다. 역세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세권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교통이란 부분도 있겠지만 더 무엇입니까? 인프라가 돼야 되죠. 인프라. 그래서 지금 신도시 및 외곽 지역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프라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손실이 되는 거죠. 사회적 손실. 낭비가 되는 겁니다. 낭비. 도로 다시 만들어야 되고, 지하철 만들어야 되고, 트램 만들어야 되고, 이거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듭니까? 신도시 왜 만듭니까? 외곽 지역에
대규모 공급 왜 만듭니까? 아파트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뭐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생활에 필요한 수단들 여러 가지 인프라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양질의 공급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역세권으로 가면 됩니다. 기존의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교통, 도로, 학교, 뭐 백화점뿐만 아니고 뭐 마트 다 있잖아요. 슈퍼마켓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사회적 손실, 사회적 낭비를 줄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들자는 겁니까? 고품질, 넓은 평형의 내 집 마련 수요를 충족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죠. 주거 품질 향상입니다. 이것입니다. 주거 품질 향상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민간이 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뒤에서 밀어야 되고 정부는 판만 깔아주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을 만드는 것은 민간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민간이 해야지 양질의 주택 공급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세금을 가지고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집을 공급해 주자는 겁니다. 이거 핵심이죠. 그것이 바로 양질의 일자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지정책입니다. 주거가 해결돼야지 복지정책의 밑바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만들어져야 된 것이 무엇입니까?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돈을 주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난다. 그래서 불필요한 규제도 걷어내야 되겠죠. 불필요한 규제 걷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역세권의 개발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역세권 중심으로. 어떻게? 역세권. 그러면은 역세권의 층수 규제도 낮춰야 되고 역세권의 용적률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것이 가장 사회적인 낭비, 사회적인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는 기존에 갖춰진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정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상기심 도시를 전면적으로 폐지를 시키거나 수정해야 됩니다. 왜 자꾸 지금 외곽으로 자꾸 만듭니까? 외곽. 사람들이 집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집이 필요한 곳은 서울이죠. 공급이 부족한 곳은 서울입니다. 그런데 공급이 충분히 있는 경기도에 왜 자꾸 만듭니까? 경기도의 집값만 계속 하락시키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교통 다시 만들어야 되죠. GTS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너무나 지금 사회적인 비효율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 그곳에 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누가? 민간이 만들어주게 정부가 판만 짜주면 된다. 라는 부분이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델타시티 왜 만듭니까? 에코델타시티. 결국에는 이것이 다 슬럼화됩니다. 그러면은 에코델타시티 만들지 말고 서부 상권의 양질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는 역세권들을 활용하면 되죠. 기존에 있는 역세권 사구 쪽. 여기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충분히 만들어지고 그것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은 명지에 쪽에 지금의 현재 있는 에코델타시티 1, 2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국제 신도시, 명지 국제 신도시를 기존의 인프라가 이미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확대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불필요, 사회적 불황 낭비를 지금 만들지 말자. 기존의 인프라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 정비 사업을 확대시키든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층수 규제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역세권 중심으로 서울과 부산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인구가 줄어듭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인구가 줄어들죠. 그 다음에 부산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 지금 외곽 쪽의 신도시, 상기 신도시 에코델타시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손실을 본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모든 로드맵을 짤 때 아니면은 혁신위에서 앞으로 만들 이러한 주택 공급에 대한 방향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해서 인프라가 갖춰진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는 방향이 저는 가장 효율적이고 사회적 낭비를 줄이는 길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